네, 미국 미네소타주에서 이민 단속 요원이 쏜 총에 시민이 또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연방법원은 관련 증거를 보존하라고 명령했고 미 전역에서 트럼프 정부의 이민 정책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거세게 터져나오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국제부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지은 기자. 네, 주말 사이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이민 단속 요원 총격에 30대 남성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해 미국 사회에 충격을 안겼습니다. 미국 연방법원은 이번 사건의 증거인멸 등을 막아달라는 주 당국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미 국토안보부는 총격 사망 관련 증거를 보존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미국 곳곳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 이민 정책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네소타주재계는 처음으로 이민당국 요원에 의한 총격 사망 사건과 관련해 공동성명을 내고 즉각적인 긴장 완화를 촉구했습니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미국의 핵심 가치가 갈수록 비판받고 있다며 불의에 맞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야당인 민주당 의원들은 트럼프 정부의 세출 법안 패키지 통과를 반대하며 연방정부 셧다운도 불사하겠다는 배수진을 쳤고 일부 공화당 의원조차 이민 세관 단속국의 신뢰성이 위태로워졌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총기 소지 권리 옹호단체들도 나서 사망자가 적법한 총기 소유자였다며 이례적으로 트럼프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연이은 이민당국 총격 사망 사건에 미국 전역으로 트럼프 정부 비판 시위가 확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기자,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과 관계 개선을 시도 중인 캐나다를 또 압박했다고요? 네, 이달 중순 중국과 캐나다는 중국산 전기차와 캐나다산 유채씨에 대한 관세 인하에 합의했죠.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중국과의 무역 합의가 캐나다의 재앙이라며 세계적으로 자멸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다른 게시글에서는 중국이 캐나다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에도 캐나다가 중국과 협정을 체결하면 모든 캐나다 상품에 100% 관세를 부과한다고 압박했는데요. 이에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중국과 자유무역협정 FTA를 체결할 의도가 없다고 선을 긋고 중국과 한 조치는 최근 발생한 이슈들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란 반정부 시위 사망자는 3만 명에 달할 수 있다. 이런 보도도 나왔네요. 관련 소식 알려주시죠. 네, 최근 이란에서 벌어진 대규모 반정부 시위 과정에서 숨진 사람이 3만 명에 달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미국 시사잡지 타임은 현지 시간 25일 이란 보건부 고위 당국자들이 인용해 시위가 절정에 달했던 지난 8일에서 9일에만 약 3만 명이 사망했을 수 있다고 전했는데요. 앞서 이란 당국이 밝힌 사망자 수 3,117명보다 훨씬 많은 수치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란 정권이 숨진 시위대 시신을 인질 삼아 정권에 유리한 도구로 쓰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텔레그래프는 이란 당국이 유족에게 시신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사망자가 반정부 시위자가 아니었다는 내용의 문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한다고 전했는데요. 일각에서는 이란 정권이 시위자 사망자 수를 축소하려는 의도라고 해석했습니다. 또 시신을 돌려받기 위해 돈을 지급해야 한다며 당국이 사망자들을 금전적 거래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연합뉴스TV 이지훈입니다. 미국 미네소타 미니애폴리스에서 이민 단속 요원의 총격으로 인한 사망 사건이 17일 만에 또 일어났습니다. 이민 당국은 이번 총격도 방어 차원이라고 해명했지만 반대 시위가 격화하고 있습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이민 단속 요원들이 한 남성을 땅에 쓰러뜨려 체포를 시도합니다. 여러 명이 한꺼번에 달려들고 이 과정에서 갑자기 총성이 울립니다. 현지 시간 24일 미국 미네소타 미니애폴리스에서 이민 단속 요원의 총격에 의한 사망 사건이 또 일어났습니다. 지난 7일 30대 여성이 숨진 지 17일 만입니다. 사건 현장에선 이민 단속에 항의하는 시위가 격렬해졌고 연방 요원들은 최루가스를 살포하며 해산에 나섰습니다. 미 국토안보부는 이민 단속을 벌이던 국경 순찰대 요원에게 숨진 남성은 9mm 반자동 권총과 탄창을 가지고 접근했고 무장 해제를 시도하던 중 방어 차원에서 총을 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They responded according to their training and took action to defend the officer's life and those of the public around him. 트럼프 대통령도 나서 요원의 정당 방위임을 부각시켰지만 목격자들은 요원들이 숨진 남성을 덮쳤고 이미 바닥에 쓰러진 상태에서 여러 발의 총을 맞았다고 말했습니다. And then they hit him in the head with a canister
And then he started tussling with them, and then they shot him. They just killed him right there. He was unarmed. He was just walking. He didn't have no gun or nothing and stuff. You know, he was just dead. 미네소타 주지사와 미니애폴리스 시장은 연방 요원들이 혼란과 폭력을 조장하고 있다며 요원들의 철수를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또 연방 정부가 사건 경위를 조작하려 시도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How many more residents, how many more Americans need to die or get badly hurt for this operation to end? 트럼프 대통령은 주지사와 시장이 내란을 선동하고 있다고 공격했지만 무차별 이민 단속 과정에서 두 번째 사망자가 나오면서 항의 시위가 미 전역으로 확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를 중심으로 진행 중인 미국 이민 단속이 더 강력해졌습니다. 5살 아이를 구금시설에 보내는가 하면 법원의 영장 없이도 가택 침입을 허용해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여론도 차갑게 식었습니다. 워싱턴에서 정호윤 특파원입니다. 주택가를 지나던 회색 차량 앞을 이민 단속국 요원들이 탄 검은색 차량이 가로막습니다. 뒤에선 또 다른 이민 당국 차량이 바짝 들이대면서 회색 차량은 순식간에 포위됩니다. 회색 차량에 있던 여성 운전자는 요원들에 끌려 나와 체포됐고 이를 지켜보던 주민들은 분노를 참지 못합니다. They have no reason to be detaining her right now. This is unlawful and this is not okay. This is happening in front of my house in Minneapolis. 사흘 전엔 유치원에서 돌아온 5살 아이가 집 앞에서 체포돼 지역사회와 언론을 뜨겁게 달궜습니다. He was by himself, and then these agents were one kneel down and was pointing at the door for him to knock at the door. 아이를 대신 보호해주겠다는 주민들의 목소리는 묵살됐고 5살 아이를 미끼로 쓴 선 넘은 단속이라는 성토가 쏟아졌습니다. 이민 당국은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That 5-year-old remains with his family. We say that again, remains with his family. We know that. That false media narrative that was pushed out yesterday was, well, it was false. 과잉 단속 장면은 소셜미디어를 타고 미국 사회 구석구석으로 전파되며 여론을 차갑게 만들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가 공개한 여론조사에서 단속이 지나치다는 지적이 60%를 넘었고 정치색이 없는 이들의 71%는 과잉 단속이라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이민 당국의 단속 행태는 갈수록 강력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법원이 허락한 수색영장 없이도 이민 당국이 허가만 하면 나오는 행정영장만으로 요원들의 가택 침입을 허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지침에 따라 가택에 강제로 진입하는 체포 방식이 확산될 경우 무고한 시민들까지 피해를 입을 거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연합뉴스TV 정호윤입니다. 미국 이민 당국의 총격 사건이 일어난 뒤로 미네소타에선 긴장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엔 찬반 시위대가 맞붙기도 했는데요. 현재선 시위가 악화할 경우에 대비해 군 병력이 투입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최진경 기자입니다. 구름처럼 몰린 시위대가 한 남성을 둘러쌌습니다. 곳곳에서 야유가 터져나오고 일부는 물을 쏘기도 합니다. 지난 주말 미국 미네소타에서 이민 단속 찬반 시위대가 충돌했습니다. 앞서 극우 활동가 제이크 랭은 코란을 불태우겠다고 예고하면서 이민 단속 반대 시위대의 분노를 샀습니다. 과거 의회 폭동에 가담했다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의 사면을 받은 제이크 랭은 이민 단속 찬성 집회를 열려고 했지만 결국 무산됐습니다. I'm out here protesting fascism and Nazis all around. Jake Lang and Charlie Kirk, all of them that blame immigrants and women and people of color for the assault. 미국 보수 일각은 이민 단속에 반대하는 진보 성향의 백인 여성을 향해 멸칭을 쓰면서 혐오 공세를 일삼고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긴장감이 높아지자 국방부는 알래스카에 주둔하는 육군 병력을 미네소타에 투입하기 위한 준비에 착수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혹한기 작전에 특화한 병력으로 미네소타 내 시위 사태가 악화할 경우를 대비하는 차원입니다. 미네소타 주지사는 평화 시위를 당부하면서 경찰을 지원하기 위해 주 방위군을 동원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당국이 미네소타 시위대를 과잉 진압한다는 비판이 이어지자 미국 국토안보부 장관은 책임을 다른 곳에 돌렸습니다.
최근 이민당국 요원들이 최루탄을 쓴 건 법 집행 작전을 방해하던 폭력적인 시위자들 때문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민당국이 병원을 향하던 시민을 차량에서 끌고 나와 체포한 사건에 대해서도 야당 소속 주지사가 폭력을 방치하는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연합뉴스 TV 최진경입니다.